제가 저기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 진단서도 제가 공개했고요. 예, 처음으로. 예, 그다음에 처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민들한테 그 병원에서 와달라. 그래서 백남기 어르신을 지켜달라. 그 얘기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백도라지가 전화가 와서 걱정하는 전화가 왔었어요. 예. 그때 문자도 왔었는데 제가 문자 읽어드릴게요. 9월 22일 아침 10시 17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목요일인데 일요일 날 돌아가셨죠? 예. 예. 목요일 날 기자님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세요. 근데 검찰에서는 부검을 하려나 봐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경찰 정보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병원에서는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농민들이 오기 전에 경찰이 먼저 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상해 원인,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누가 봐도 물대포잖아요. 쟤네들이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시면 농민이나 시민들이 오기 전에 검찰,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병원 관계자. 관계자, 의사가 먼저 합니다. 야. 그러니 이렇게 몰고 가려는 시나리오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예. 지난번 방송, 제가 전국구 방송 들었는데, 의사가 부검을 하려고 검사들한테 넘기려고 이런 공작이 있었고, 그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9시 반에 병원에 도착합니까? 예, 9시 반에 9시 반에 도착하죠. 그리고는 백도라지하고 남편이 제일 먼저 도착해요. 예. 그리고는 10시에, 예. 10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 백남기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정확한 얘기는 못하고, 예. 백남기 어르신의 사모님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예. 해서 거기에 있는 주치의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거의 운명하셨다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술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수술을 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장례를 준비하라고 해서 지방에서 치료가 아니라 장례 준비를 하려고 옵니다. 예. 그리고 장기 기증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이미 의사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다 초반 상황이죠. 초반 상황. 그날 제가 당일날. 그 당일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갔어요. 가서 백도라지 씨가 제 책 주기자 편집자의 옆자리에 앉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백도라지 주변에서 백도라지 출판사의 사장님이 너무 큰 일이니까 푸른숲 출판사. 네, 저를 찾아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가서 예. 이렇게 만나서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 기증 얘기를 의사가 먼저 했고 백남기 어르신이 70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매우 크고 간과 신장이 건강해서 모두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고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각막이 두꺼워서 각막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사가 합니다. 다 체크했네. 다 체크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체크할 때는 이미 그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이미 거지. 그 생물학적으로는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급히 백선아 교수가 와서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연명설로 보이고 뭐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날도 백남기 어르신이 며칠 동안 살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수술은 했지만 네, 결국 숨이 붙어 있었기는 하지만 전혀 예. 백남기 어르신을 살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을 쭉 훑어보고 그러면 백선아 교수가 왔을 때만 상태가 좋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10시 30분에 백선아 교수가 왔을 때. 근데 그때 뭐 반응이 있어서 했다. 예. 근데 반응은 백선아 신경 교수한테만 깊은 뿌리가 일부 살아있는 것 같다. 백선아 교수한테만 살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계속해서 성심성의껏 봤다고 하는데 백선아 교수를 중환자실에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간호 기록에 백선아 교수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 아니 그 신경외과 과장이 오면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백선아 교수를 본 게 300 며칠 동안 10번이 안 됩니다.
아. 10번이 안 돼요. 물론 가족이 안 계실 때만 계속해서 숨어서 몰래 왔을 수도 있어요. 백선아가 그렇게 왜? 그럴 리는 없잖아. 아니 모르게 부끄러워서. 아니 병원에도 등산복으로 위장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그렇다고 나타날 때도 등산복으로 위장하고. 근데 간호사들은 거기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기록이 없어요. 아. 그리고 그 E1, M4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E1은 눈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근데 M4는 반응을 하거나 자극을 줬을 때 몸이 많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손을 잡아 끌었을 때 반응을 해서 올라오고 이 정도 수준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의사들 얘기예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백선아 교수가 왔을 때만 백남기 교수가 막 건강이 좋다고 그 반응을 하고 백남기 선생이 예. 반응을 하고 활동성이 좋다고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봐 좋지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도 좋다고 써요. 그런데 그날 CT 촬영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혀 상태는 나빴어요. 계속 나빴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검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합니다. 검사한테 보내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그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뭐 백선아 교수 말고 다른 의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네. 수뇌부 의사들인데 이 가족들이 정확하게 체크는 하지 않는데 큰 의사들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큰 진행되는 의사들이 오기만 하면 부검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얘기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부터는 소변이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런 중환자는 소변줄을 꽂고 그 다음에 변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그 지난번 편에서 예. 백남기 어르신의 상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변마저 나오지 않는 걸 예. 보면 신장 기능이 약을 칼륨을 뽑아내기 위해서 소변 대변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것도 안 됐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거의 멈춘 거겠죠. 예. 근데 그때부터 부검 얘기를 하면서 부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백남기 어르신의 상태와 그 상황은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대포로 맞았다. 물대포로 맞고 이렇게 왔다는 기록조차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예. 간호 기록과 그 병원 기록 이거는 그냥 추정이고 다른 병원 그러니까 다른 대형 병원 의사들한테 제가 간호 기록과 의무 기록을 다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갖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의료 기록하고 간호 기록이 너무 부실하대요. 특별히 사고 나고 그 다음 날까지 가장 중요한 날에 간호 기록하고 의무 기록이 한 장, 두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수는 없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이럴 수는 없다고 예. 하고 어떤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다르게 만져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부실할 이 부실할 수가 없다 종합병원에서는. 예. 근데 이거는 뭐 추정이고 그 추정이기 사람들이 때문에. 생각이기 예.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다 백선아한테 포커스가 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은재 의원이 빨간 우위 있지 않습니까? 빨간 옷, 우비. 예, 빨간 우위. 빨-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를 미처 못했거든요. 네네. 빨간 우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영장이,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료 기록을 압수수색해 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성명불상의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그 부검 영장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공개되지 않은 영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우위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이게 부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빨간 우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노인을 그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어. 그 말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국감에서 빨간 우위를 얘기하고 예. 이게 일베들이 그냥 하던 말인데 물대포를 맞아서 빨간 우위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던 말인데 여기에 뭐가 의심스럽냐면요. 예. 저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의 연기자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확보한.
이 확보해 두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할. 아니 빨간 옷을 입었어. 그리고 신체 조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던 빨간 우입은 그 사람이 아니라 아닐지라도 네, 누군가.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을 됐다. 그 사람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았을 경우 분명히 그 촛불 집회나 그 집회 과격 참가자라고 찍혀 있거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다른 뒷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딜을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고문도 뭐 하고 다 조작해내는 사람들이고 이게 예. 지금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다는 건데 빨간 우위는 이미 검찰에서 준비된 시나리오였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멘트를 한다던가 예. 내가 누구를 뭐라고 했다던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백남기 사건은 백남기 그 어르신 사건은 앞으로 빨간 우비를 입은 어떤 연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자꾸 부검으로 가야 된다고 그쪽으로 급선회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빨간 그 동영상을 아주 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네. 빨간 우유와 백남기 어르신과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예. 껴안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과격해 그렇지. 보이기도 예. 하고 그런데 급한 상황이니까. 급한 상황인데 돌리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몸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잡았는데 끌어올렸다가 내려놨는지 예. 이런 부분은 약간 오묘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걸 눈 밝은 매체들에서는 슬로우 비디오로 계속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것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타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연기자가 나올 개연성도 있다. 네, 이건 최강 변호사님이 가장 전문가니까 그러는데 서체 감정을 하거나 네. 영상 감정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다. 이게 국가수를 동원해서 쓰는 가장 교묘한, 가장 전형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여지를 남겨두고. 네. 예. 요런 추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은 그거는 예. 빨간 우위가 등장을 하려면 네. 지금 경찰 시나리오대로는 경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빨간 우위가 가해자라는 거잖아. 네. 그럼 자기가 범행했다고 자백을 해야지 뭐 얘기가 될 텐데. 아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때려 죽였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때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죠. 글쎄. 네, 그렇긴 하죠. 다쳤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가했을 수는 있다. 내가 내 실수로 그랬을 수도 실수로 있다. 내가 좀 구하려고 했는데 모시다가 떨어뜨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죠. 어쨌든 그 빨간 우유에 대해서는 주 기자가 한번 요럴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건 추론이었고, 빨간 우비에서 그 논쟁이 벌어지거나, 거기에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부검 논쟁이 격화될 수 있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부검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명분으로 있다고 삼을 보는데. 가능성이 네. 예. 그게 일베가 주장하는 거고, 그걸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검찰과 경찰이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부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매듭을 못 줬는데 25일까지 경찰이 강제 집행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영장이거든요. 이렇게 말도 막 영장이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동의가 없이 그걸 밀고 들어와서 이제 시신을 탈취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무리를 하면서까지 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 그게 예. 이제 그걸 판별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수를 두느냐에 몇 가지 명분을 쌓겠죠. 오늘 경찰이 왔다 갔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득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장례를 안 치르고 시체를 모시고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갈 텐데, 백남기 어르신 가족들은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싶어요. 네. 장례를 치르고 빨리 싶습니다. 치르고 싶고. 치르고 싶은데 영장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 되지. 그게. 네, 그래서 그 시체팔이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들은 지금 장례를 모시고 싶어합니다. 빨리 치르고 싶어합니다. 근데 지금 부검 영장이 떨어졌으면 장례를 못 치르는 건가요? 못하죠. 그렇죠. 예, 네. 못하게 되죠. 예, 법적으로 이게 검사 검사에 사인이 있어야지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1월 14일서부터 가장 오랫동안 서울대 병원을 지켰던 저 가장 오래 지켰어요. 예. 그 아니 장- 얘기를 나한테 여러 번 했고 내가 귀에 못 박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가장 오래 지킨 내 얘기를 안 듣냐 그러면서 아니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병원이고 주변이고 그런데 왜 나한테 거기에 있냐고 막 다그쳐서 그랬죠. 예. 그렇죠. 왜 서울대병원에 제가, 있냐 그래? 아니 만나러 약속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거기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제가 그 동네에서 머리 긴 돈 많은 형으로 통하잖아요. 대학로에서? 아니 그 근데 책이 병원에서 안 팔려갖고 어떻게 돈 없는 형이 됐는데 지금 그래요.